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혹시 주사 공포증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사를 무서워했습니다. 통증에 덜 민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아파도 몸이 크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통증과 소리에 민감한 편입니다.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걸 정말 싫어했기에 20대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읽은 건강 관련 서적만 해도 100권이 훌쩍 넘어갑니다. 건강 서적을 읽다 보면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의사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고 어떤 의사는 물을 조금만 마시라고 합니다. 어떤 의사는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어떤 의사는 과일을 조금만 먹으라고 합니다.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면 소금, 우유, 고기, 현미 등 다양한 식품군을 두고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라고 하고 누구는 걷기보다 근육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구는 스트레칭이 최고라고 하고 누구는 코로 숨을 쉬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해보고 저 책을 읽으면 저렇게 해보며 시행착오를 겪어나갔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투자에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듯이 건강에도 자신만의 건강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 잘못된 정보나 허황된 정보에 끌려다니며 내 몸만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분야의 책을 몇십 권 읽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의사들이 어떤 부분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지, 어떤 부분을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읽다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른 책들을 통해 다시 확인해 봐야 할 정보입니다. 의사라는 권위에 주눅들지 말고 의사의 말에 무조건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입니다. 신우섭 의사가 지은 책으로 책에서 그는 개인이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책에서는 병을 부르는 잘못된 건강상식과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저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원활한 혈액순환입니다.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 끝과 내부 장기까지 충분한 혈액을 보내야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원활해야 손상된 곳을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거나 어떤 문제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만성화되면 암 조직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이나 통증은 실제로는 혈류를 증가시켜 우리 몸이 살아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증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통증은 내 몸의 잘못된 곳을 치유하기 위해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기보다 병원으로 달려가 약으로 억누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더 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식생활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통증이 사라지고 힘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체온을 올리는 것입니다. 체온이 오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열을 올리는 장소는 배입니다. 우리 몸의 장은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소화와 흡수를 위한 장의 움직임과 음식이 발효하면서 열이 발생해 체온이 올라가야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려야 피가 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온몸으로 전달할 때 손과 발을 비롯한 전신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저자는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잠을 자고 삼복더위에도 내복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따뜻하게 몸을 감싸면 우리 몸은 스스로 열을 내는 일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몸의 체온을 끌어올려야겠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몸 주변을 차갑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몸이 열을 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저도 몸이 찬 편이라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항상 따뜻한 물로 합니다. 여름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나 차가운 물로는 한 번도 샤워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자는 몸이 차가운 사람일수록 찬물로 샤워를 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몸을 춥게 해줄 때
우리 몸에서는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열을 내주는 일을 반복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그 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로 씻고 나오면 온몸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살갗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몸이 사력을 다해 가동하며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혈액순환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로 씻으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왔던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몰랐는데 샤워를 마친 뒤 욕실에 들어오는 가족이 약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 온몸 구석구석 쌓여있던 약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찬물로 샤워하는 게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행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물 온도를 조금씩 낮춰가며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저자는 파킨슨병, 암 같은 질병 역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체온을 높이는 방법 한 가지만 소개했는데요. 책에서는 완전한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단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미와 야채로 이루어진 식사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음식 하나, 체온을 올리기 위한 습관 하나하나가 쌓인다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일 텐데요. 마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의사의 반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